나눠보고자 합니다. 1부는 교수님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과 학문적인 대화를 나누고 학과의 연구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문적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강의나 이론을 넘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부는 선배와의 만남입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는 2019년도에 개설되어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 성장해 왔지만 그동안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팅에서는 처음으로 학과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졸업 후 진로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무슨 인턴이나 대외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 등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후배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고 앞으로의 학과 문화 속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첫 연결점이 될 것입니다. 3부는 미행과의 만남입니다.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더 가까이 알아가는 학과 커뮤니티 교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의 마무리이자 전공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비공식 교류의 장, 즉 학과 차원의 공식 뒤풀이로 마련하였습니다. 미팅은 단순한 학생 주도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학과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문적 방향성과 공동체 문화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으로 앞으로도 매년 정례화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 동창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문 연락망 링크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전공 인스타그램 계정의 링크트리에 게재되어 있으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QR코드에도 스캔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는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수님 간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과의 고유한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미팅 1부 교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미엔 학과장님이신 서영준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학과장 사영준입니다. 학과장이라는 말을 쓸 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학생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난번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우리 학과 통폐합 관련돼서 그때 학생들 만나뵀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든 오늘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참석했을 때도 학생들 많이 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많은 것 같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나요? 촬영하고 나중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오늘 학과장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까지 함께 하셔서 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같이 연습하셔서 또 말씀 나누실 거죠? 네, 그럼 끝까지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수님들은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자유롭게 앉으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3회 미팅 1부작 교수와의 만남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 제3대 학생회 메이커 학생회장 김주희, 부학생회장 양성준입니다. 오늘 세 분의 교수님 모시고 토크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씩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영준 교수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인사드린 사영준입니다. 전공 분야 또 소개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희 교수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보던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반가워요. 이따 좀 자세한 내용 또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마이클 랑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GV 형식을 빌려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조재희 교수님, 혹시 GV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GV를 갔는데 영화는 아니었어요. 영화는 아니고 다른 걸 가본 적 있어요.
네, 저희 GV는 영화 상영 시의 감독이나 영화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관객들과 질의응답도 주고받는 무대를 말합니다. 저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GV를 경험했는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두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도 GV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도 학우분들께서도 편안히 이 대화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수님들의 각자 맡고 계신 연구 분야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사영진 교수님, 연구 분야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구 분야를 얘기할 때는 뭐 예를 들어 5분짜리 버전도 있고 30분짜리 버전도 있고 일주일짜리 버전도 있는데 이런 자리가 짧으면 3분짜리 짧고 네. 네. 저는 지금 학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학과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좀 1년 지났고 이제 1년만 더 하면 돼. 그 말씀 일단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서강이 온 지 5년이 지났고 그 5년 동안 제가 원래 더 해야 하는 것 그게 연구고 교육일 거예요. 어떤 걸 연구하고 있냐면 지금 뒤에서 강의도 나오겠지만 인간 미디어 상호작용이라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기존의 신문 방송하기 기존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조금 다루지 않았었던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그게 미디어라고 하면 우리가 영상 미디어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유튜브나 영화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저는 예를 들어 네이버, 예를 들어 모바일 스피커, 예를 들어 메타버스, 예를 들어 그 안에 나와 있는 가상기기,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석사생들이랑 논문 이제 많이 써야 되니까 석사생들은 아주 전체적으로 학위 논문을 써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그 학생들이 했었던 건 버튜버가 비디오 게임을 중계하면서 가끔은 막 열받아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 표현들을 막 하는데 실제 유튜버에 비해서 가상 캐릭터의 얼굴을 쓴 그런 버튜버는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감정 표현이 어떨까 뭐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요즘에 윈도우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PPT 같은데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AI가 막 들어와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뚝딱 예를 들어 친구 내 어떤 이런 행사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물은 과연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판단할까. 또 다른 이용자의 반응이거든요. 다양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나올 텐데 그때 사용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럴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장. 나 연구 얘기하니까 너무 신나고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수업에서 같이 다루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미디어와 기술의 융합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사영진 교수님이셨습니다. 다음 조재희 교수님 연구 분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두 명 다 지금 듣고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인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신문방송에서 매스컴을 전공을 했었죠 학부 때는. 근데 이제 석사 박사를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본질을 좀 찾아가는 이런 쪽으로 뭐랄까요 학습을 많이 한 거죠. 학습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쪽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정하게 돼 있어서 뭐 인터퍼스널 할 거냐 아니면 조직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레토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폴컴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를 정하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직을 연구했어요. 조직을 연구해서 그래서 과목 중에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조직과 산업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그 산업 쪽도 다르지만 주로 이제 조직에 대해서 미디어 조직과 관련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연구 얘기가 나오니까 또 원래 연구 얘기가 나오면 좀 우울해져. 이게 어쩔 수 없어. 근데 우울보다는 뭐 그런 게 있죠.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게 없진 않은데 연구로 봤을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오늘 수업 시간에도 리터러시 얘기를 했는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를 최근에 한 몇 년 됐나요? 한 8년? 8년 정도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해왔어요. 진행을 해왔고 관련된 거는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조재희 교수님이셨습니다. 저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선배님이시기도 하시죠.
저도 교수님 수업 이번 학기에 들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학 이론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언거 교수님 연구 분야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I have a little PPT presentation for you guys. So I basically do both creative work and research work. My specialty is music videos and documentaries. That's what I worked as a freelancer in my 20s. Anyway, just a couple highlights. One is I made a Shijo documentary, which is an ancient form of Korean music and text. And it premiered 3 weeks ago in Paris at the Ethnograph Film Festival. Next slide. Yeah. The latest music video I made was with MC Meta called Not So Fast. We asked him to do a Shijo music video, and it was award-winning music video that appeared in 15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Got the award at the Berlin Short Film Festival, and you can find it on YouTube. I'm also working on a documentary series called Far From Forgotten 1 and 2. Number 1 is in the permanent collection of the Korean Museum of Contemporary History, and part 2 we just finished and are looking for theatrical distribution right now. So that's kind of the highlights of the creative work so far. In terms of academic work, this is an article that hopefully will be published at the end of this month. How many of you guys seen the music video Apata? Okay, you probably know it. Anyway, I wrote an article basically about what I call DIY aesthetics. That means music videos that have a do-it-yourself type of approach to making the music video. And so I analyzed 2 examples that came out last year. Next. The last article came out in December. It was about time travel in the TV series Outlander. Basically, I was interested in distinguishing the differences between fantasy and science fiction, both in the literary and cinematic genres. It took 6 years to publish, so I can tell my colleagues why. Itaga. And then this one came out last year as well, and basically this was, again, a cinematic comparison in the gangster genre between the representation of Yanbian migrants. You know, they live in 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and, you know, they come here both legally and illegally, and so we did a study about how they are represented, mostly in a negative way. In cinema here. Just a couple other quick main interests. I really love writing about experimental documentaries. These are 3 documentaries that have been published about. One is Leviathan, second one is Missing Picture, and the third one, the Korean Cheonggyecheon medley. I love the way that documentaries can be creative and how you can use experimental aesthetics to create a social subject. And Korean popular culture and directors. I think my most popular article, the one that's been most cited on Google Scholar, is representations of K-pop girl group music videos, which I actually did in 2014. And I think I got over 60 citations from that. Korean directors like Hong Sung-soo. And you remember COVID-19? One article was the Netflix effect of the Korean mini drama. Why Squid Game and Hellbound exploded during that particular time. And that's it. There's others, but we'll stop here. 특별히 시각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언거 교수님께서는 네, 이제 영화 제작과 미디어 창작 전반을 연구하고 계신 언거 교수님이셨습니다. 새 교수님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 전공에서다 보니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 모두 이 학과에서 수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걸까요? 사영진 교수님. 저는 5년 돼서 이제 10학기. 한 학기 한 과목, 2과목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매 학기 새로운 과목은 못하고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2018년도 2학기 때 왔죠. 2학기 때 왔는데 2019년도 1학기가 아마 이제 미엔 첫 번째
그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몇 년도 지금 6년 차인가 7년 차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오래됐어요. 원고 교수님은 훨씬 오래됐어요. 훨씬 오래됐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커막부 때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미엔 이렇게 그 시작부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Actually, I'm a refugee from the Graduate School of Media, which closed in 2020. And so I was very lucky that Media Entertainment accepted me and invited me to be part of the program. And that's been going on for 6 years. 미엔이라는 학과가 타 학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입생 및 재학생 분들께서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엔이라는 학과가 과거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디지털 미디어 트랙과 연극 영화 트랙이 합쳐진 학과잖아요. 그래서 미엔 학과 설립 과정에 대해서 사용준 교수님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테스트?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혹시 네. 부족한 부분은 이게 그렇게 됐나? 원래 커뮤니케이션 학부였고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학교의 어떤 그런 입장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학부만 오롯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서강대학교 안에 다른 프로그램과의 어떤 그런 상생, 시너지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가 독립대학으로 지식문학 대학으로 존재해 있었고 아마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 교수님들께서 혹은 보다 더 높으신 본부 차원에서 두 개의 학부가 그때 당시 커뮤니케이션 학부와 지식문학 학부가 합치는 게 좋겠다. 물론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반기지는 않았다고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두 개의 학부가 합쳐지는 과정에 하나의 학부였던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일을 그 프로젝트를 계획을 주도하셨던 교수님들께서는 그렇게 나누는 게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두 개를 나눔에 있어서도 그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온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이 두 개가 합쳐서 신문방송학이 되고 원래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4개의 전공이 있었는데 그렇죠? 디지털 미디어와 연극영화 전공이 붙어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으니까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때는 오기 전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고 나서 2018년도 2학기 때 오고 나서 이제 2019년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학과회의하고 이러면서 이게 합쳐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저는 오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일단 오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그 지식융합대학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학 이제 두 단과대가 이제 합쳐지면서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대학 사이즈가 지식융합대학보다 이제 훨씬 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어요. 균형이죠. 형평성보다 균형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사이즈에 맞게끔 4개로다가 있었잖아요. 그란이 있고 그리고 아트앤테크놀로지 그리고 미엔 그리고 신박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학과제가 아니었죠. 학과제가 아니었고 그냥 트랙이었어요. 트랙이 전공으로 돼 있었어요. 전공으로 돼 있었고 여기도 이제 2019년, 20년도 이 정도 들어온 친구들은 전공으로 다 이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2021년인가 그때 이제 그 본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전공으로 돼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좀 이런저런 디시전 메이킹하고 이런 데서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학과로 그 행정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돼서 2021년인가 22년인가에 이제 학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붙은 게 원래는 그냥 전공이었어요. 그래갖고 저가 처음에 왔을 때는 둘 다 속해 있었어요. 전공이 신문방송 전공에도 속해 있었고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공에도 이렇게 그래서 둘 다 속해 있었어요. 속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학과로 이렇게 한다면서 나눠야 된다고 위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쪽 디지털 미디어 이쪽과 관련돼 있으니 이제 미엔 전공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4개 처음에 여기에 나왔던 4가지의 전공이 원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내용이
아무래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영국 영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어우러진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역사는 아마 이 정도 됐나? 네, 좋아요. 네, 그래. 역사를 들어보니까 미엔에 대한 이해가 잡힌 것 같습니다.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저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두 축의 조화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쪽에서는 AI, 데이터와 같은 최신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미디어에 활용될 수 있을지 흐름과 가능성을 이해합니다. 그 기술을 콘텐츠와 연결하고 활용하는 전략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는 조금 더 콘텐츠 중심적입니다. 영화, 방송, 연출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대해 배우고 그 흐름 속에서 창의적인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창작하며 표현하는 것을 배웁니다. 결국 본 전공은 단순히 영화, 영상, 연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 전략을 함께 아우르는 융합형 전공입니다. 이쯤에서 조재희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의 정체성 혹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갑자기 콕 찍어서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정확하게 잘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효과들 봤을 때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쪽을 이런 식으로 다 깔끔하게 나눠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정체성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방향,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 그리고 그게 이제 당연히 과목들하고도 연계가 돼 있죠. 과목들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얘기를 한 것처럼 미디어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AI를 포함해서 그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콘텐츠 제작, 왜냐하면 또 엔터테인먼트 파트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연결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연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 쪽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디어 심리를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콘텐츠를 제작을 했을 때는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무언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데, 서사를 담아서 전달하는데 그건 누군가한테, 이용자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식으로 그럼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만들면 안 되죠. 무턱대고 돈 번다고 만들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컨텐츠가 진짜 좋은 컨텐츠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수업들이 있죠. 수업들이 있고, 그리고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쪽이 이제 미디어 파트고, 엔터테인먼트 파트는 우리 언거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손원정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이제 여러 우수한 강사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어떤 그 실질적인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라서 누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 트랙과 연극영화 트랙이 합쳐진 트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서영진 교수님, 미디어 하면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저희 미에는 기술과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과로서 최근 미디어 산업이나 기술 변화가 어떤 새로운 직무나 진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렇구나. 이게 제 질문이구나.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취업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수업을 잘 해야 되고, 여러분들 강의 평가니까 그게 또 교수 평가에 또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이제 진로 상담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1년 때는 좀 어버버 됐던 것 같고 2년, 3년, 4년, 지금 5년 차쯤 되니까 주위에 사람들을 만나면 내부에 다니신 분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원래 전공이 뭐예요? 물어보게 돼요. 좋은 직종에 있는, 요즘에 교수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들이 많아졌거든요. 그죠? 대기업도 되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듯이 전통적인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IT 쪽의 기업도 많이 생기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과가 굉장히 이렇게 알록달록 아롱이다롱이 여러 어떤 다양한 색깔을 갖는 세부 전공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과가 된 것 같거든요. 아까 조재 교수님 정체성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교에서 또 크게 두 개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말하듯이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눈 것 같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또 알록달록하게 색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가 하나의 미디어가 등장하면 그게 평생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뜨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조금 이제 빛을 발하면 또 다른 걸로 대체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장난식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 AI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당연히 만드는 사람, 인공지능학과에 가서 받으면 교수를 못 봐시거든요. 모든 학교에서 다 채용해서 교수를 안 올라 그래. 왜냐면 회사에서 너무나 대우를 잘해주니까. 그만큼이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우리 세계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혹은 정부 부처나 산업계나 학교나 혹은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학과에서 이쪽을 조금 잘 안다면 새로운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기획할 때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화도 잘 안 보고 음악도 잘 안 듣고 재미없게 산 사람이라 엔터테인먼트 쪽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우리 취업지원팀에 우리 미은학과라고 세부적으로 통계되고 있지는 않더라. 지식인과 미디어대학 학생들이 어디로 취업하는지 봤더니 당연히 영상 제작이나 이쪽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또 일반 대기업을 가서 미디어에 대한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기획이나 뭐 이런 쪽도 하고 전략도 짜고 뭐 그래서 이쪽 분야도 새로 생길 것 같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반적으로 기업의 공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취업률만 가지고 얘기하기 너무 힘드니까 학생 창업도 얘기하고 스타트업 얘기하는 거고 근데 또 그게 우리 분야에서는 또 아주 가능성 있는 분야여서 전통적으로 교수님들 영상 제작이나 기획이나 하시는 분들 잘 배우고 그리고 미디어의 효과를 다루는 커뮤니케이션 잘 배우고 그리고 또 약간 기술이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이나 이런 어떤 기회를 여는 것들을 잘 보고 계셔서 그쪽에 어떤 작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큰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그런 기업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원래 지금 잘 나가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좀 배고프기도 하다 그러더라고 영상 제작하고 다 그러려면 그런 쪽으로 또 가서 자기의 어떤 예술 어떤 그런 스피릿을 태울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 우리 학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듣다 보니 미디어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의 그런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미엔 개설 과목만 봐도 데이터 앤 AI,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 제작,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같은 신설 과목들이 등장한 반면 폐쇄가 아니라 폐지된 과목 현황을 보면은 세계 영화사나 뮤지컬 프로덕션 같은 전통적인 과목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슬라이드 이거 안 폐지되는데? 인간 미디어 상호작용이 교수님 계속 제가 개설이 잠깐 안 됩니다. 퇴직할 때까지는 계속 할 거다. 이거 매년 되고 있어요. 아예 큰일 났어요. 소리 났어요. 이번 학기 되고 있고 작년 1학기 매년 1학기 되고 있다. 그럴 수 있지. 죄송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잠깐만 토지조 사회분도 이거 계속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 한번 다 적어주세요. 폐지된 거. 저희가 제대로 설문조사가 아니라 개설 과목 조사. 네, 개설 과목 주소를 제대로 잘. 근데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과목들이 계속 개설되고 또 있던 과목이 계속 폐지돼. 그래서 제가 지금 학과장 지금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게 학생들도 설계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시청하잖아요. 거기에 미행학과에 막 되게 멋있는 과목도 있으니까 막 포함시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런 거 넣었다가 이제 졸업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수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그냥 요람에만 보이지 말고 실제로 개설되는 과목들 좀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왜 그거를 요람에 있는 개설되는 과목만 요람에다 실칙을 했어요? 그것도 어른들의 사정이 좀 여기까지. 실제로 확인해야 된다.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 저희가 이거 조사할 때 세인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잘 안 올라온 채로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연출 입문, 공연의 기획과 경영, 드라마의 창조적 해석은 현 학기에는 개설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실험 연극의 발전, 캡스톤 디자인, 융합 미디어 통론 이렇게 뭔가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따른 그런 과목들은 점차 개설되고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학문에 따른 과목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타 대학들을 보면 기존에는 신문, 방송, 매스미디어 중심 연구를 해오셨던 교수님들이 퇴임하시고 신규로 임용되는 교수님들은 딥페이크, AI 상담, 감성 컴퓨팅, 게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문화 등 디지털 기술과 연결된 연구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수업 내용에 변화가 있을 만한 과목이 있을까요? 혹은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 개설하신다면 어떤 과목을 새로 개설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그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좀 정해진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이거를 이런 급변하는 트렌드를 좀 따라서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글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 대학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할까? 학문 그리고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수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대학의 교육이 뭘 지향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스킬을 지향을 하느냐, 스킬을 이제 키울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스킬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전략적인 차원과 전술적인 차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술적인 차원 같은 게 이제 스킬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스킬이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 딥한 레벨에서 앞으로 뭘 해 나갈 수 있을지를 지향하거나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거나 이런 거가 이제 전략이잖아요. 전략적인 차원인데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제 시대가 빨리 변한다고 해도 그렇게 스킬만 따라가면은 뭐랄까요 그 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제 뭔가 새로운 건 개발이 되고 근데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뭐 대학에서 한 과목 한 과목 다 열어준다 이거는 조금 그게 맞는 건가 싶긴 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다만 이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좀 더 이 뭐라 그럴까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딥한 레벨에서 뭐 가치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과목들 아까 뭐 그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잘 열리지 않는 이런 과목들 중에 뭐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과목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세계 영화사 뭐 이런 거 있죠. 영화사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들었을 때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 이런 거를 배워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걸 알아야 왜냐하면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들인데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스킬 전술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지식 이런 것들만 쫓다 보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근데 대학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배워서 나가고 그리고 좀 길게 봐야죠. 인생을 굉장히 길게 봤을 때는 그 전술적인 차원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략적인 거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얼마큼 얻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리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은 내가 볼 때는 이 트렌드에 관련된 거 뭐 어떤 거 열어야 되냐 이거 같은데 근데 물론 그런 거는 사영주 교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팔로우업을 잘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도 꾸준히 우리가 좀 근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있는 과목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이거의 토대도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토대를 어떻게 변화가는 이런 환경에 맞춰서 과목도 좀 이렇게 깔아줄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을 개발해야 될까 이런 거는 계속 고민 중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은 내가 볼 때는 토스였잖아. 질문이니까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어떠한 과목들을 만들고 싶냐. 사례로 그냥 교수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어른들의 사정으로 그러니까 과목 개설은 교수님들이 개개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학과장이 이거 하세요 라고 당연히 못하고 다음 학기에 어떤 거 하시겠어요? 라고 각 개별 교수님들께서 요청드리면 저한테 주시고 제가 취합 정도 하는 거여서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그래야지 이제
이게 아마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같이 이제 맞아요. 네.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같이 합쳐서 교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미엔과 같은 미디어 학문은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디어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중요한 학문입니다. 미엔에는 대부분이 기술적인 학술 분야가 생소한 문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사영준 교수님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강의하시다가 벽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혹은 네, 강의하시다가 있으셨던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질문 안 끝났는데 대답하려고 막 나오잖아. 없지 않아요. 상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데이터 앤 AI라는 수업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수업은 우리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학부 필수 과목이고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거고 저도 공대를 졸업을 했지만 제가 공대를 졸업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아주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공부하곤 했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은 아니었고 그래서 한 주 공부해서 한 주 가르치고 그러는 되게 힘든 한 1년, 2년을 보냈는데 그래서 매 학기 그 수업을 개설을 했고 매 학기 조금씩 그래서 조금 미안해 처음에 들었었던 그 학생들한테 제 경험은 그렇게 힘들게 영어로 게다가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가르치고 있는데 어렵게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고맙지.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은 아마 1학년 2학기 때 그 수업을 대부분 듣는데 그때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학과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열심히 했었던 학생들은 다 아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엔. 지금 우리 학생들 미엔학과 수업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소속을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지금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대상으로 제가 그 수업을 하고 나서 미엔학과 전공 수업을 듣는데 그 학생 만났던 학생, 데이터 앤 AI를 들었었던 학생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야 왜 이 학생들 안 들어? 라고 할 수 있나? 당연히 없지. 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은 이해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조금이라도 좋아했었던 학생은 약간 요즘에 그래도 이공계 선호가 좀 있잖아요. 그렇다 공대를 갔거나 지난번에 알바트로스 세미나에서 간담회 하는데도 그러더라. 이미 인공지능에 지금 그만하네 학과에서. 이미 인공지능 관심이 있었던 AI 관심 있는 학생은 그쪽으로 갔다는 거야. 나는 AI 관심 없대. 정말 영상 she want to make a movie. But always people faculties in this department talks about AI. So she see of that.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그렇게 느꼈어. 아 정말 싫겠구나. 나는 프로그래밍 너무나 싫고 그랬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떻게 보면 없고 해야 할 역할은 쉽게 뭐가 어려워했냐면 로그 어려워요. 지수, 익스포넨셜 펑션, 코사인 펑션 어려워해. 그죠? AI는 랭귀지 모델은 단어를 하나의 벡터로 이해해요. 모든 게 숫자가 다 컴퓨터한테, 그지? 그러면 교수, 학생 다 하나의 화살표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얼마나 그 단어들의 얼마나 유사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는 벡터로 표시되어 있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사이에 끼인 값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유사하게 포인팅하고 있으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높은 값, 이봐 벌써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나 뭐 이런 표정이 들죠.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너무나 쉬운 그 얘기 또 하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코사인 개념, 그죠? 지수로그의 개념을 설명시키는데 되게 한때는 어렵고 좀 짜증났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들 싫어한다는 걸 알고 그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가 제 이제 역할이 된 거여서 그 십자가를 줘야지. 그래서 시도할 거고 안 되면 근데 더 이상 이제 하면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고 고문이 되는 거여서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겁주지 않고 그리고 모두 다 우리가 인공지능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뭐 그죠? 괜찮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뭐 아쉽지만 우리 인생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해 그거 하고 싶은 거 해. 가뜩이나 서강대학교는 문화연구, 비판연구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런 쪽으로 대학원생들도 그런 학생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남들의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열심히 하면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서영준 교수님과 미팅이나 혹시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미엔에 대해서 되게 생각보다 진심으로 다가와 주신 것 같아서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이 어렵다고 해도 교수님의 진심을 이해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과 교수님께 먼저 영어로 질문 드릴게요. What career path would you recommend for students interested in theater and film?
한국어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극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연출이나 공연 예술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우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연출이나 공연 예술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손 번쩍 한번 들어주세요. 번쩍. 많죠? 네. 네, 이렇게 미엔 학우분들이 연출과 공연 예술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언거 교수님,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설계하면 좋을까요? 네. There is no right career path in filmmaking. And also, you can't ask for permission to do it. Basically, and I like Spike Lee's slogan when he started filmmaking: I'm going to make a film by any means necessary. So, what people are interested in is two things: what have you done, and who do you know? Meaning, who have you worked with? Those are the only two things that really matter. So when I left college at your age, I went to New York City and I asked everyone and anyone I met, hey, I want to be a documentary editor, I want to be a music video editor. And it was all word of mouth. One job led to the next. Started as a production assistant, then going to a sound person, then a boom operator, then an assistant editor, and then finally an editor. And so I would say in that 10 years, I worked on 70 music videos, a dozen of documentaries, and nobody asked for my resume or my CV. They only asked, what have you done? And I would give them a reel, and I heard good things about you because so-and-so worked with you. So I think those are the two things you have to do. And so what I try to do in my courses, at least, is to give the students a chance to make a reel of work. So you send out your work to film festivals, you send it to people that you may have connections with in the industry, and you just have to keep doing it. I'll just give you one other quick example. There were 4 Vietnamese students I had in my music video course, and they decided they were going to form their own production company in Hanoi upon graduation. And they made a music video every semester, 2 with me and 2 outside. And that's what they said they're going to do. And then when they went back, they ended up working for the most famous Vietnamese rap artists at the time. And I think in 2 or 3 years, they're going to, have their own company or so. So it's about just producing work, making. If you want to be a screenwriter, you better be writing every day. If you want to edit whatever you can. If you want to direct, make a movie. I don't care what kind of movie it is. And build a network. It's all about networking, especially here in Korea. So you go to a film festival, you show your film, you make connections, and that's how you proceed. 정모 교수님께서는 이제 영상 제작 위주로 좀 전에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필요한 부분, 앞으로 진로를 그쪽으로 가졌을 때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런 거 중요하죠. 영상 제작 쪽에서는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만 이제 추가를 하자면 공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은 아니지만 우리 손호정 교수님 오셨으면 확실히 알려줄 텐데, 근데 공연 쪽 관련돼서 다른 것보다도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연 쪽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손들었던 친구들이 공연을 해서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다, 이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마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전에 이제 저희 신방영국회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신방영국회가 만들어졌는데, 신방영국회는 예전부터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신방과 학생들이 거기에 인발을 해갖고 공연을 올렸고, 그리고 그 중에 꽤 여러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는 선배들이 영국계로 갔어요. 영국계로 가서, 그래서 지금도 영국계에 있어요. 영국계에 있고, 근데 저보다들 위에 선배들도 있고, 이제 동기나 밑에 후배들도 있는데,
그 선배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물론 배고픈 직업이지 그쪽이 배는 고프지만 그렇게 행복해요 사실. 자기가 이제 원래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를 힘들지만 대학로 그쪽 원래 힘들잖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저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 삶을 사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어떤 나는 공연 쪽 특히 연극 쪽이라든가 뭐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난 그쪽으로 진짜 그냥 계속 가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제가 볼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흔들릴 계제가 많아요. 특히 이제 3, 4학년 되면은 이거 취업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이거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흔들렸어. 안 흔들리고 뭐 배고픈 거 알고 간 거야. 간 거고 그리고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연기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성공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연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좋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감동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또 영상 관련해서 한마디 더 덧붙여보자면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을 보면서 선을 이용한 연출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뉘어진 두 계급의 경계를 유리의 선으로 표현하는 디테일이 역시 봉태일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엉거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연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Well, I'll just answer that in two different ways. Yeah, I mean, I think what made Parasite so great? That's what you want to know? What made Parasite so great? Why I got the first Academy Award? Well, I think, those of you who know his work, Bong Joon-ho always deals with a similar theme, and that is inequality in society. And he does it in many, many different types of variations. That's what he's obsessed with. And so I think when Parasite came out in 2019, everyone around the world could relate to what he was trying to express, which was we live everywhere in the world. There's great income disparity. There's the very rich and everybody else. And I think with Parasite, he gives us actually a pretty pessimistic message. And that is, you can try as hard as you want, but if you are coming from poor backgrounds, you probably won't make it. Not in this circumstances. And I think everybody can relate to that because that's what I think your generation is so concerned about. And I think that's what's true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directing, I would say it's not just about communicating to your audience or to your cast or crew what kind of film you want to make. You have to figure out how to motivate people. You have to figure out how to motivate people, to get people to want to work with you. And it's not just about success, it's about sizing everyone up and saying, how can I get this person to work with me? How can I get this actor to work with me? It's kind of like a psychology type of thing, motivation. And the second thing I would say, lead by example. Bong Joon-ho, he likes to storyboard all of his films. So he does the film at home on his kitchen room table, and he brings it to his crew and he says, this is the film I want to make with you guys. And everybody gets, I imagine, very excited about that vision, saying, yeah, I want to spend the next 2 years of my life working with you on this. And one of our undergrad students from 2012 worked for Bong Joon-ho on Okja as a transportation captain. And he came from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here, and that was one of his first entries into the film industry. His first feature just came out this year as well. So that's my advice. Lead by example and get people to want to work with you. 네,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이번에는 자리에 앉아 계신 학우분들께서도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마이크 없이 할게요. 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사양진 교수님은 이제 AI 분야를 하고 이제 미디어로 오셨고 이제 조재희 교수님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지금 교수 하시고 계시고 원고 교수님도 이제 뮤직비디오나 다큐멘터리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처음에 그 분야를 고른 이유나 계기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분야를 선택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여기에 빠지게 됐다 이런 계기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박사 논문은 소셜미디어 효과 이쪽이었는데 그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또 사실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약간 좀 잘 나간다 그러면 휙휙 바뀌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잡을 잡기 시작할 즈음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떴었고 소위 그쪽 연구를 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또 서강대학교에서 그쪽 분야 채용 공고가 나와서 지원하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부족할 때 예를 들어 뭔가 내가 이제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때 세상에 원하는 게 뭔지를 많이 찾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찾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쪽 하면 소위 말해 뭐 취업이 잘 되겠다 혹은 뭐 잘 풀리겠다 이런 쪽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된 케이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서강대 다닐 때 그때 복수 전공을 하다 포기하긴 했는데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방과 철학을 했는데 철학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재미가 있기도 했는데 학점 관리 때문에 학점 관리를 이게 거기서 학점을 못 받아서 이거라기보다는 1, 2학년 때 혼하기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수강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복수 전공까지 하면 제때 졸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철학을 그때 그 복수 전공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이제 뭔가 이렇게 스타일은 좀 파고든다고 해야 될까? 좀 근간을 좀 찾는 거를 원래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유학을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뭘 연구를 할까, 뭘 공부를 할까. 근데 그때 선택지가 있었어요. 원래 해던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게 RTF라고 해서 라디오 텔레비전 필름 이 디파트먼트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널리즘 디파트먼트가 있었어요. 스쿨 오브 저널리즘 그게 있었고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매스컴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잘 안 잡혔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히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매스컴은 너무 컸어요 저한테. 이거 좀 너무 매크로였어. 너무 매크로하고 그리고 인터퍼스널 컴이나 사이콜러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이크로였어. 너무 마이크로하고 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맥락이 빠져있고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조직이 맞구나라는 걸 그때 약간 느낌이 그게 왔어요. 조직은 우리가 보통 메조 레벨이라고 해요. 메조 레벨로 해서 마이크로도 아니고 매크로도 아니고 메조 레벨로 했을 때가 좀 마이크로한 것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어떤 매크로한 이런 이 환경 속에서의 맥락 이런 걸 좀 들여다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직컴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근데 선택한 다음에 후회도 많이 했지. 왜냐면 하도 그냥 그 커미로 온 수업을 들어오면 알겠지만 띠오리만 냅다 배우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지치기도 했어 사실. 지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 박사 한 3년 차? 좀 넘어가니까 하도 들여다보니까 이제 좀 체계가 잡히고 이러면서 좀 나아지긴 했죠. 나아지긴 한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방이었는데 신방 미디어 학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컴학자? 이게 좀 더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할 때 컴학자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고 그 계기는 그런 거. 계기는 봤더니 마이크로도 싫고 매크로도 싫고 근데 그 메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What's the question? So why did you choose such a film study? Why did I choose the research interest? Actually, when I was an undergrad, my major was semiotics, which was film theory. But I wanted to go in a creative field in filmmaking, so that's why I went and got an MFA.
I didn't start doing research until I joined Sogon at age 45. So I learned on the job, as they say. And why? Well, I mean, those subjects and those topics, I think it's like any project that you decide to work on for a year. And these things can take a year, 2 years, 3 years if you're talking about articles. And that is, you get an idea and you just can't let it go. So last November, I was at a campfire, you know, go out camping for the weekend, and all the teenagers were listening to Ap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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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ta. And I was just like, wow, it's so crazy. This video has gotten so huge. And it's all shot in one studio, right? And the two of them look like they're just messing around, having a good time. And this is the #1 music video in the world. And I just was so excited about this, again, DIY thing. And it just grabs you and doesn't let you go. So, you know, so whether you're doing research work, academic work, creative work, I think, you know, whatever, when you get the idea and when it hits you, it's something that you want to spend months, if not years with, to learn more about it. 답변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answer. 쇼맨이에요.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제 슬슬 I'll say one last thing, if I can. Maybe this is the last question that you were going to ask. I think your mission is to explore while you're here and try out as many different things as possible. And this is why there's so many different classes and contents, I think, in media and entertainment. Because I think, to me,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finding a career is finding two things. One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love doing, but that's not enough. I wanted to be a musician first. You know, I bought a guitar. I thought I was going to be, you know, a rock and roll singer. And if you ever go see me at Nerdybon, I'm the worst singer in the world. You know, so just loving something isn't enough. But if you can also find what you are really good at, what you are really good at, and what you are in a way naturally really suited to do, and that you're better at than maybe most people. And if you can put those two things together, I think you're going to find it. So I think there's this anguish that I got to know what my future is going to be right now. I didn't start teaching until I was 35. I didn't start becoming a professor until I was 45.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nd maybe some people, I wish I was the guy who knew exactly from age 18, this is what I'm going to do for the rest of my life. But I think what your job is to explore and try out many, many different things, because you will find what's right for you. And then the rest of it, again, is just hard work and luck and making connections, getting out there and saying, this is what I can do, this is who I am, hire me. 진짜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원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다양한 거를 익스플로어 해야 돼. 익스플로어 해야 되고 익스플로어 하다 보면은 찾게 되고 그 예를 들어 시간 있나? 얘기해도 되나? 안 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원래 약간 좀 오버하면서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괜찮으시죠? 네. 고마워요. 딴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게 신방과에서 그 수업을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제작 수업을 들었는데 TV 제작, 초급 TV 제작 수업을 듣고서 그때 확실히 깨달은 거는 영상 제작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해보니까 이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좀 달라 이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에게 잘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거는
근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그 당시에도 뭐 PD라든가 이게 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이었죠. 그게 좋다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했으면 아마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뭐 됐다고 해도 PD가 됐다고 해도 될 수도 없었을 것 같지만 됐다고 해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또 조사 방법론 수업도 듣고 뭐 다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나름 또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조금 맞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들어왔고 그 비즈니스 쪽을 할 거냐 이쪽을 할 거냐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많이 해봤어요. 그때 이제 20대 때 많이 해보면서 그때 이제 좀 나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공연 여기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은 지금은 되게 재밌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저널리스트 될래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면 기사 쓰는 게 갑자기 재밌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해봐야 돼. 이것저것 해봐야 되고 그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그거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거고 다들 이렇게 익스플로어 하세요. 익스플로어 하시고 예. 시간 빼서 미안해. 아니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 교수님들 오늘 대화가 어떠셨는지 짧은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영진 교수님 먼저.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선배와의 대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배님들이 좀 앉아있다가 이렇게 앞에 나오시는 것 같다, 그죠? 저희는 교수님들 퇴장하시면 다른 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배들도 앉아있고 후배들도 같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선배님 같은데? 사실 뭐가 조금 걱정이었냐면 우리 선배님들 중에 이제 약간 좀 불만. 왜냐면 힘들어. 나는 알아. 1기, 2기, 3기가 제일 힘들고 선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선배 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학생회도 되게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고생한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해서 잠깐 좀 긴장도 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선배님들한테 할 얘기는 여러분들의 개고생이 다 피가 되고 쌀이 되는 거라는 게 되게 편하게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보다 고생하면서 학생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어른스럽고 훨씬 더 능력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후배님들도 지금 교수님 말고 훨씬 더 알짜의 어떤 그런 정보를 선배님들한테 얻을 수도 있는데 또 걸러 들어야 돼. 그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많다. 그래서 참고 삼아 아까 엄보 교수님 말씀하셨던 조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스플로어하는 차원에서 서로 네트워크하고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언제지? 이번 12월이죠. 지난 12월에 로열라 국제대학 학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그래서 이번 오리엔테이션 때 파견을 나가 있었어요. 지금 나가 있어. 사실. 나가서 지금 로열라 국제대학 학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갈 때도 그쪽에 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입생들 2호학번 학생들을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어. 그때 옆에 가 있었어. 옆에 가 있어갖고는 되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마음이 좀 물론 이제 거기서는 또 이제 학생들 학장으로서 이제 역할이 또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해요. 하는데 또 이제 여기 또 저의 또 이제 또 제자들이자 또 이제 후배들이죠. 또 이제 보고 싶거든. 보고 싶은데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은 그게 좀 다르거든.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쓱 한번 봤을 때 그 모습과 그때 한번 본 것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는 것과 그냥 수업 시간에만 보는 건 약간 달라요.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뭐 오늘 이런 좋은 자리가 있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만으로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얼굴을 만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예 이상입니다. I already gave my last time. 익스플로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세 분의 교수님께 한 번 더 감사 인사 박수 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럼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행사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7시 30분까지 총 20분간 쉬는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 자리 정돈 후 질서 있게 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 원래 취식 불가인데요. 저희가 학생회 행사로 한다고 빌어서 빌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리 팝콘 하나 안 떨어지게끔 다 잘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부 순서는 4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303B에서 시작될 예정이오니 303B입니다. 303B 시간에 맞춰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2부 순서를 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